예, 기획재정위원회는 산하기관으로 기획조정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예산과 조직,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그런 부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우선은 첫 번째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산하 공공기관이 16개가 있는데, 이 16개 산하 공공기관이 부분적으로는 일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기능이 축소되는 측면도 좀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폐합을 할 건가, 구조조정을 할 건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재정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가 상당히 이렇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도민들 우려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예산이 주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특히 이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관련 예산은 줄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그 SOC랄지 또는 그 지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그 선심성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줄여서 적재적소에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재정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건설 경기가 유축이 되거나 하게 되면 경기도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은 이 국세와 지방세를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국세가 80%,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수의 비율 자체를 이렇게 조정을 좀 해야 되겠고,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지어는 6대 4까지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 현재 8대 2에서 그래도 한 7대 3 정도까지로는 낮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세수의 구조 자체를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가 지금 우리 경기도 세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주체는 이제 경기도 지평구이기 때문에 그 확보된 세수를 갖고 어떻게 잘 사업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가 이제 SOC 뭐 도로랄지 다리랄지 이런 쪽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SOC 사업 중에서 50억 이상 되어지는 사업들 중에 지금 제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이 60%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놓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중지하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한번 결정되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경기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년 살림살이가 지금 아주 그 전망이 밝지 않은데요.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IMF 이후에 우리 경기도 재정 상태가 가장 최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욱더 그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거는, 현재가 안 좋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버티고 갈 수가 있는데, 내년 역시도 지금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들어와야 될 그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좀 낮아질 거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앙정부가 얼마 전에 그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발표되고 있지 않거든요.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담을 우리 경기도가 다 떠안다 보니까 내년도 재정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그 제가 속한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여서 경기도의 그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16개 산하 공공기관까지를 포함을 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 분야, 주택 분야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주택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의원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쭉 활동을 좀 해왔고요. 그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를 포함해서 그분들 관련한 활동을 이렇게 좀 해왔는데요. 그 예를 들면 그 파업사업장 같은 경우를 찾아가서 조정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월공단에 있는 SJM 사업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나름 조정을 좀 해서 노사 간에 화합을 하고 다시 이제 그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제 그 탈북자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탈북자들이 경기도에 살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 아주 미비해요. 물론 이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 행정 수혜자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관련 토론회를 통해서 2014년도에 이 탈북자들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런 것들을 뭐 논의를 좀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이제 고려인 문제입니다. 고려인. 이제 우리가 보통 까레스위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국내 한 3만 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 5천 명 정도가 이제 그 안산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국적은 러시아이거나 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활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조상이 다 누구였냐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저 멀리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후손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경기도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 그 살고 있는 형편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고국, 뭔가 희망을 주는 고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우리 경기도가 감싸 안을지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가 지난 어떤 그 의회보다도 의원님들 1인당 조례 건수가 제일 많았던 그런 의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의원 연구단체만 하더라도 지금 12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 정책 생산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례로 연결시키는 활동들은 그 8대 의회가 좀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지사는 그 지사와 경기도 의회 다수당 간에 당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정쟁으로 그 일관하는 그런 경기도 의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보여지는 모습이 좀 그런 거고 실제로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의회 다수당 간에 많은 그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도정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그런 8대 의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스마트 행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반 그 도민들께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 스마트 행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트북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그 노트북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트북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노트북을 의원들 책상 위에 놓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질문 요지나 이런 것들을 상호 공유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한 의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가 아마 라면 박스로 한 5박스 아마 이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일일이 다 들춰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태블릿 PC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행감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의원님이 집행부를 상대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의 요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화면에 뜨게 돼서 의원님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그런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발전을 하면 아마 그 우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도정 질문을 할 때 있어서도 저는 획기적인 그런 그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형태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신데요. 2014년도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경기도 재정 상태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께 돌아가는 복지 서비스랄지 이런 쪽이 그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의 복지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도민들 여러분께서 2014년도에 희망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